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 집권 프로젝트 제3탄 특수은행 부산 이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특수은행이 6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금융지주, 수협은행 6개의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저 유영식은 이 특수은행 6개의 특수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 6개의 특수은행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하느냐? 맞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겁니다. 지방에 너무나도 황폐해진 깨진 유리창,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6개의 특수은행마저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부산 지역 경제가 안 좋습니다. 부산, 거제, 통영, 창원, 구미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시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저 유영식의 주장은 6개의 특수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 대한민국의 금융허브, 제2의 금융허브, 서울이 이제 제1의 금융허브죠. 서울 특히 이제 여의도에 이제 무슨 증권가 이제 모든 은행들을 모이게 하고 제2 백업용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6개의 특수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유영식의 주장입니다. 그럼으로써 부산, 경남, 경북 그리고 그 서브 에어리어로 이제 그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어야지 이 깨진 유리창을 새 유리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 유영식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은 왜 특수은행입니까? 특별법, 개별법으로 그 한국은행법이 있고 한국산업은행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개별법으로 한 은행마다 이제 설립 근거와 정관이라든지 그 조직, 그 구성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국은행법을 대표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은행법을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특별시에 두며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정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 180석 이상 2020년 총선에서 국회 선진화법 180석을 뛰어넘는 250석을 달성을 해서 서울특별시라는 문구를 빼고서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업법이라든지 한국수출입은행 거기에도 이제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꾸를 빼고서 부산광역시로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심을 다해서 2020년에 4월에 있는 총선에서 250석을 차지해야지 이 문구를 자연스럽게 아무런 방해 세력 없이 이 문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모든 6개 한국은행을 비롯한 6개 특수은행을 부산으로
주된 사무소를 옮김으로써 우리가 부산도 살리고 그럼으로써 서울도 살리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 6개 특수은행 지사무소를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지금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을 비롯한 6개의 특수은행 지사무소를 이 여의도에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지사무소를 두고 한국은행 본점과 6개의 특수은행은 본점은 부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남대문로에 딱 버티고 있는데 좋은 노른자의 땅에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 본점은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에 어마무시한 지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고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개인 대여금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대여금고를 사용하느냐? 어르신들은 그 현찰과 현금, 캐시와 귀금속을 자기 집에 보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로 하여금 한국은행 대리점이죠. 한국은행 퇴직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 직원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별도 사업을 벌이는 거죠. 한국은행이 대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삐까뻔쩍한 그 건물과 지하 금고에 대여 금고를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하 금고에 자기 현찰과 기금속을 보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한국은행이라는 그 타이틀 얼마나 이제 믿음직스럽습니까? 한국은행,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그럼으로써 이제 어르신들은 믿음을 가지고 보관할 자기의 현찰과 기금속을 보관하고 보이스피싱을 해서 이제 저기 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까지 가야 됩니다. 너무나 멉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보이스피싱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SK, KT, LG U+는 어떤 앱을 개발해야 되냐면 그 앱을 개발해야 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앱이냐? 연락처에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10분 동안 통화할 때마다 자동으로 통화가 차단되는, 자동으로 통화가 끊기는 앱을 개발해야 됩니다. 왜? 연락처에도 없는 이상한 전화번호가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20, 30분, 40분씩, 1시간씩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범죄에 이용되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그 번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분마다 전화가 자동적으로 끊기고 처음에는 2분, 3분 그리고 20분 뒤에 끊길 때에는 20분 그리고 30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끊기게 하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둠으로써,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둠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모든 대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1년에 수천억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게 전화를 계속하게 되면은 사기는 그 자리에 안 치는 것이 문제지 안 치기만 하면 사기는 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이동통신들은 그런 앱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진짜 궁금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대한 국민으로서의 청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명박 정부 시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총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 한국은행이 90톤의 금을 매입을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뜬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 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트를 봐주십시오. 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한은이 90톤의 김중수 한은 총재 당시 한은이 90톤의 그 금을 매입을 하는데 외환 보유 그 다변화를 통해서 달러든지 유로화 뭐 그런 것들로 다변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금을 90톤을 매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14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느냐, 그 당시 이 한은이 뉴욕 상품거래소, 금을 매입할 수 있는 뉴욕 상품거래소와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뱅크, 메릴린치 그런 투자은행의 상품 부서가 있습니다. 그 딜러들을 통해서 뉴욕 상품거래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조끼도 있고 등에 번호 써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은이 상품 거래소를 통해서 금을 매입해야 되는데 저는 메릴린치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릴린치 지사장,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 메릴린치 지사무소장 김형찬이 그 당시 메릴린치 지사무소였는데, 그러면 그 지사무소를 통해서 뉴욕 상품 거래소로부터 90톤의 금을 5차례에 걸쳐서 매입을 하고 그 대금을 메릴린치를 통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한은이 메릴린치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메릴린치는 어디로 송금을 했느냐,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알 수가 없죠. 한은조차도 저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메릴린치를 딜러, 뉴욕 상품 거래소의 딜러 메릴린치를 통해서 금을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봉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메릴린치는 그 금을 사면서 그 금을 매입한 매입 금액을 케이만 군도로 송금하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그럼으로써 그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리베이트, 그런 금액들, 그리고 한은이 메릴린치를 통해서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그러면 금을 매각한 주체는 누구냐? 아무도 모르죠. 예?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누구로부터 금을 매입했는지도 모릅니다. 메릴린치만이 알 수 있고, 그러면 메릴린치는 미국의 IB 뱅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고. 하지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를 통해서 외곽으로 통해서 메릴린치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면 케이만 구도가 어떤 곳인지, 케이만 구도 여러분 너무나 유명합니다.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 K만 군도가 국내 주식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가 조세 회피처. 외국인 우회 투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의 본산. 이하나 기자. 네, 이하나입니다. 네, 우선 이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케이만 군도, 버질 아일랜드, 여러분 싱가포르, 예, 마샬 군도 너무나도 유명한 조세 회피처. 자본 투자인데요. 법인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을 면제해줘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꼽힙니다. 대표 지난해 말 기준 K만 군도 투자자들의 여러분 케이만 군도가 여러분 말뜻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케이만 군도 세계의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유형식으로 하고서 케이만 군도에 여러분 뉴스타파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도한 뉴스가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그 해외 해킹 그 위키리크스에서 이제 케이만 군도를 비롯한 여러 조세 회피처를 해킹을 했더니 그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방국계나 낀다고 하는 사람들의 재벌 총수 이름도 나오죠. 회사 이름도 나오죠. 여러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케이만 군도에 저는 이명박과 관련된 계좌가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이명박 시절에 김중수 한은 총재였을 당시 금 90톤을 사들이면서 메릴린치를 통해서 여러분 메릴린치가 어떤 회사인 줄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그때 오렌지로 유명한 박영숙 숙대 전 총장 인수위원장이 있을 때 메릴린치를 지분을 산다고 하면서 이지형 여러분 이상득의 아들 이명박의 친조카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 가족이 이민을 가서 큰 부동산 업체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이지형. 저는 여러분 이지형, 김형찬, 강만수, 최준경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또 있습니다. 이 5명은 죽을 때까지 이 5명 어떻게 사는지 추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이 자식들까지 저는 추적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명박 재산을 쫓고 있는 이명박이 사자방을 통해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을 통해서 막대한 그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는 그 금액이 잠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명박의 저수지를 쫓고 있는 주진우 기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의 지난주 MBC 스트레이트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달러를 송금한 일은 결코 없다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여러분 이 화상 이 얼굴 동부구치소에서 5층입니까? 하여튼간에 어쨌든 간에 이명박 국세청과 검찰이 이 지금 업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습니다. 해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의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거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국과 예? 스위스, 싱가포르 그런 그 정부와 협력을 해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명이인이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동명이인의 계좌에 리밍보라는 이름으로 맞습니다. 이상득.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상득의 아들, 친조카, 예? 이지형, 맥쿼리 지사장이었고, 골드만삭스 지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지형, 김영창이 저는 코어 중에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이명박이 당선되기도 전부터 모든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진짜 헤쳐먹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예? 지금 싱가포르에서 큰 부동산 개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명박 저수지의 돈을 이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은 누군가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여러분 K만 군도가 그나마 이제 물론 K만 군도에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갔겠죠. 여러 곳으로 분산을 했을 텐데 K만 군도가 그나마 영국령이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이유가 요번에 이제 브렉시트가 조만간 영국의 브렉시트로 통해서 영국이 뜻하지 않게 그는 1976년처럼 IMF를 맞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면 모든 영국에 소재한 IB뱅크라든지 국제금융 은행이라든지 제조 본사들 유럽 본부들이 이제 다시 프랑스라든지 독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경제가 위험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영국령에 속한 세금이 많이 걷어야 하기 때문에 K만 군도라든지 영국령도 영국의 실정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K만 군도도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서 저는 한국은행이 아니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한번 한국은행은 왜 90톤 우리 이주열 한은행 총재님은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왜 한국은행이 90톤의 금을 뜬금없이 사게 됐는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그걸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한번 좀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그 대금이 어디로 가게 됐는지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여러 샛길로 빠져버렸는데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 금융지주 수협은행 이 6개 특수은행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유영실TV의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3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